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동업이야기 방주현입니다. 오늘은 이제 빈티지샵 창업, 오프라인 빈티지샵 창업 같은 경우 했을 때 금액이 얼마나 드는지와 그리고 오프라인 빈티지샵 창업할 때 고려해야 될 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제 제가 영상을 예전에 올렸을 때 저희 구독자분 같은 경우가 빈티지샵 창업 실질적으로 운영해보니 어느 정도 돈이 들더라 라는 주제로 컨텐츠를 제작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좋은 컨텐츠일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만큼 좀 이렇게 완벽히 까놓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없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이제 빈티지샵 오프라인 창업에 관련해서 드는 비용 아니면 뭐 상권 같은 경우 그런 거에 대해서 낱낱이 다 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주시길 바랄게요. 빈티지샵 창업에 드는 금액, 오프라인 빈티지샵 창업 얼마나 드나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제가 맨 처음으로 드릴 말씀, 저희 빈티지 바이로웰 저희는 얼마나 들었나에 대해서 정말 낱낱이 다 까놓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그건 알아주셔야 돼요. 저희는 기준은 아닙니다. 저희는 기준은 아니고, 왜냐면 빈티지에 대한 경험이 아예 없이 시작했던 거라 제 영상을 보고 시작한 거랑은 아예 다르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그냥 맨 땅에서 헤딩하는 느낌으로 왔기 때문에 저희는 조금 더 많이 들었어요. 이거는 참고하시고 들어주시길 바랄게요. 첫 번째로 일단 재고 세팅 비용, 재고 이제 물건을 채워넣는 그런 재고 세팅 비용 같은 경우가 한 2천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2천만 원 정도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건물에 임차인으로 들어가게 됐죠, 지하에. 그럼 그게 보증금이 한 2,500만 원 정도 들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4,500만 원 들었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인테리어비가 한 1,500만 원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미 6천만 원이 넘었죠. 근데 사실 가장 큰 비용은 이게 다 쓴 거고요. 이제 그 외에 부자재 비용, 뭐 봉투, 뭐 컴퓨터, 그리고 음악 나오는 스피커, 이런 것들을 이제 다 구매하셔야겠죠. 카드 단말기 뭐 어쩌고 저쩌고 여러 개 되게 있습니다. 옷걸이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게 이제 다 들어서 한 300만 원, 200만 원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의 창업 비용은, 빈티지샵 창업 비용은 총 6,200에서 6,300만 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빈티지샵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6,200~300만 원 없으면 못하나요? 라고 하실 수 있을 텐데, 사실은 제일 좋은 방법은 어느 정도 이제 한 100만 원, 200만 원으로라도 조금 떼셔서 인스타 같은 경우로 이제 계속 팔아보시면은 재고 순환이 계속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브랜드가 안정화가 된 건데, 안정화가 돼 있는 상태에서 내가 이제 재고가 조금씩 쌓이는 게 눈에 보여요. 눈에 보이면 그때 오프라인 매장을 잡으셔도 늦지 않습니다. 저희는 사실 이제 성미 자체가 좀 눈앞에 결과가 보이지 않으면 집중하지 못하는 성격이라서 바로 오프라인 매장을 잡아버렸어요. 온라인을 기다릴 그런 여력이 안 돼 버렸거든요. 근데 이제 제 영상을 보신 분들 같은 경우가 온라인 매장 같은 경우는 좀 아무래도 조금 더 쉽게 시작하실 수 있고, 그리고 물건 하는데도 다 알려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편하게 시작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맨 처음부터 바닥에 헤딩하듯이 저희처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웬만하면 온라인 같은 경우를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놓고 100만 원, 200만 원으로라도 재고 순환을 계속 하면서 돈을 모으시면서, 재고가 어느 정도 쌓였다, 이젠 이게 온라인으로 정확히 판매가 다 안 될 수도 있겠다 라는 느낌이시면 그때 오프라인 매장 창업을 하셔도 절대 늦지 않으니까 그때 오프라인 매장 창업을 하세요. 그게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리스크가 없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리고 빈티지샵 창업에 대해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저자본 창업이에요. 저자본 창업이라는 게 왜냐면 임대료 같은 경우가 메인 상권에 들어가도 다른 데에 비해 쌉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하에 들어가도 장사가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지하에 보통 들어가게 되면은 임대료 같은 경우가 굉장히 쌉니다. 저희는 이제 합정에 메인 거리에 한 40평 정도 크기의 매장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가 월세가 지금 한 180 정도 돼요. 그럼 뭐 부가세 포함하면 한 200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 그런데 1층으로 올라오기만 해도 저희 뭐 옆 가게는 뭐 1,000만 원, 뭐 저희 윗 가게 같은 경우는 500~600만 원, 제가 이 정도 선내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월세가 200만 원이면 굉장한 메리트 아닌가요? 같은 메인 상권에 있는데. 그러니까 빈티지샵 같은 경우는 지하에서도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디 이제 메인 상권 들어가셔도 월세 같은 경우가 낮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홍대나 강남, 뭐 이태원 이런 데 비싸다고 생각하시죠? 비쌉니다. 실제로 비싼데, 근데 이제 지하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저렴해요. 생각보다. 많이 뛰어다니시는 만큼 좋은 매물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빈티지샵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메인 상권에 지하로 들어가셔도 가능한 점, 저자본 창업이 가능하다는 점, 요거에 대해서 이제 어필해드리고 싶어요. 이제 근데 뭐 이제 그러신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적정 월세 같은 경우가 얼마 정도 들어야지 좋은 걸까요?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빈티지샵 오프라인을 차려보신 분들이 제 영상을 많이 볼 것 같지는 않고 빈티지샵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제 영상을 볼 것 같으니까 적정 월세라고 한다면 사실 150에서 한 250 사이가 제일 좋죠. 150에서 250 사이가 제일 좋은데 상권 위주셔야 됩니다. 무조건 유동인구가 많이 돌아다니고 어딜 가서도 이렇게 눈에 띄는 그런 상권에 있으셔야지 조금 리스크를 줄이면서 장사하실 수 있어요. 물론 그 전에 온라인으로 자리 잡아놓고 하시면 어디다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구독자님께서 이제 저한테 물어보신 게 있는데 이제 뭐 그런 거죠. 동네 상권에서 큰 매장으로 가야 될까요? 아니면 메인 상권에서 작은 매장으로 가야 될까요? 요건데 이거는 사실 이제 요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메인 상권의 지하 매장으로 가느냐 아니면 이제 외진 상권의 넓은 매장으로 가느냐 1층 매장으로 가느냐 요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사실 보증금이나 월세는 거의 비슷비슷할 겁니다. 거의 비슷비슷. 요즘 이제 그 코로나 사태가 퍼지면서 사실상 이제 메인 특수 상권 같은 경우가 지하가 굉장히 싸졌고 동네 상권이 오히려 월세가 올랐어요. 그러면 이제 사실 보증금이랑 월세는 같다는 하에 좀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사실 이제 아이템에 따라서 달라져야 됩니다. 아이템에 따라서 달라져야 되는 건 뭐냐면 동네 상권에서 진행을 하시려면 정말 생활구제를 하셔야 되고요. 브랜드가 없고 아이템을 어떻게든 구하기 쉬운 것들, 동묘에 온무덤으로 쌓여있는 것들 그런 거 2, 3천 원에 파시는 그런 장사를 하셔야 되고 만약 외진 상권이라고 제가 말하는 외진 상권은 만약 홍대라고 따지면 합정동 도 괜찮고요. 아니면 상수, 망원 이런 데가 이제 조금 외진 상권이라고 보이는데 조금 만약에 메인 상권에 조금 지하로 들어가겠다라고 한다면 좀 일반적으로 폴로랄프로렌이나 그러니까 기성복들 이제 소비자분들이 쉽게 컨택하시고 쉽게 입으실 수 있는 옷들을 취급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메인 상권의 지하 1층으로 가시는 게 맞을 거예요. 왜냐면 소비자분들 같은 경우가 기본적으로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고 누구나 살 수 있는 대중적인 옷이잖아요. 그런 옷 같은 경우는 사실 그쪽으로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아카이브 패션이나 아니면 이제 의류나 아이템 같은 경우가 특징이 있어가지고 자신만의 컨셉을 확실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의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한 망원동 정도, 연남동 정도 이렇게 이제 홍대에서 조금 벗어진 데 있잖아요. 그런 데에 차리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어차피 찾아오기 마련이고 대형 상권 근처에만 있으면 사실 가볼만 하거든요. 그 아이템을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상권 분석 같은 경우는 아이템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이템에 따라 달라지는데 만약 이제 좀 저 같은 아이템은 어디 상권에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라고 궁금하신 구독자분들이나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이 있으시면은 따로 댓글 남겨주세요. 아니면 메일 날려주시면 제가 확인해보고 어떤 상권에 들어가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빈티지샵 오프라인에 관련한 건데요. 이것도 구독자님 질문인데 빈티지샵은 언제 창업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실 좀 특수상권은 제외를 해야 돼요. 특수상권이라면 뭐 이제 공원이 조성돼가지고 막 그쪽에 상권이 발달돼서 사람들이 막 여름에 막 놀러 다니고 이런 데를 말씀드리는 건데 대표적으로 이제 홍대 옆에 연남동이 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는 여름에 워낙 강점인 상권이에요. 여름에 사실 다 연남동 놀러 가시잖아요. 비 오셔도 우산 하고 이렇게 돗자리 펴고 거기서 맥주 드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남동 같은 경우는 좀 특수상권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외에 다른 빈티지샵들은 사실 7, 8월이 비수기예요. 모든 옷 같은 경우는 왜냐면 단가 자체가 낮아지기 때문에 7, 8월이 비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제 창업 계절 같은 경우는 7, 8월을 피해서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7, 8월이 다가오는 것보다 7, 8월을 아예 보내고 시작하는 느낌. 그러니까 9월에서 10월 정도에 시작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가 굉장히 오르기도 쉽고 그리고 마진 같은 경우도 나쁘지 않고 재고순환이 꽤 빨리 이루어지는 구조거든요. 그리고 여름 같은 경우는 또 제가 여름을 추천 안 해드리는 이유가 한 가지가 뭐냐면 일단 기본 보세랑 어느 정도의 차별성이 없다면 일반 소비자들은 뭐 굳이 빈티지를 살 필요가 없어요. 대체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 여성분들이 빈티지샵 창업을 준비하시는데 빈티지 원피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물론 잘 파시는 분들은 굉장히 잘 파는데 그렇다고 해서 사실 보세 원피스보다 어느 정도 특정한 강점이라던가 가격적으로 완벽히 저렴하다던가 아니면 어디서도 볼 수 없는 디테일을 가지고 있다던가 라는 게 아니면은 사실 보세 그 저가 원피스에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름은 웬만하면 피해서 창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추천 월은 9월에서 10월입니다.
이제 빈티지샵 오프라인 창업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신 거에 대해서 다 이제 말씀드렸어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빈티지샵 오프라인 창업을 준비하시려면 평균적으로 한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는 필요한 것 같아요. 4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 저희가 6천만 원 들었으니까.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사실 더 저렴하게 시작하시려면 더 저렴하게 시작하실 수 있고, 더 완벽하게 나는 더 멋진 데서 시작하고 싶으시다 그러면 1억이 넘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정 이제 오프라인 어느 정도면 창업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졌을 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의 돈을 가지고 있어야지 가능할 것 같다고 봅니다. 근데 좀 어느 정도 온라인을 잡아놓고 시작하시면은 사실 이제 재고 세팅 비용이 확실히 주니까 4천, 5천만 원으로 창업을 시작하시되 2천만 원 같은 경우는 운영 세이브 자금으로 이제 돌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6천만 원 요 정도의 금액을 모으시고 시작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빈티지샵 오프라인 창업에 드는 비용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로 만약 창업을 하시는 거라면, 오프라인 창업을 하시는 거라면 요 정도의 저자본 창업도 사실 없지 않을까라는 사실 생각을 해요. 5천만 원 들여서 요 정도의 수익률이 나는 장사도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크게 많이 없을 것 같고, 위치에 그렇게 많은 구애받지 않는 장사고, 그렇기 때문에 저자본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빈티지샵 창업을 굉장히 추천해드리는 이유고요. 어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온라인부터 시작하셔가지고 돈을 모아서 오프라인 창업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잘 모으셔야겠죠.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자금을 비축해 놓고 시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장사하셨을 경우에. 오늘도 이제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 이제 구독자분이 궁금하신 거 위주로 컨텐츠를 꾸며봤는데 사실 이게 다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어요.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가 아는 데에서 최대한 압축시켜서 얘기를 하려다 보니 조금 빼먹은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조금 더 심도 깊게 궁금하신 게 있으시거나 아니면 뭐 저한테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거, 아니면 장사, 스마트 스토어 이런 거에 대해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면 뭐 댓글이나 이메일 같은 경우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빠르고 그리고 친절하게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빈티지샵 창업 과정에 대해서도 이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빈티지샵 창업 저희가 어떻게 시작했나 이런 것도 좀 궁금해 하시지 않을까요?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저랑 같이 일하는 동업자 친구랑 같이 나와서 그거에 대해서도 나중에 썰 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영상 다 봐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 좋아요하고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